안녕하세요. 반석 뉴스 앵커 한다민입니다. 오늘은 이미 안내해드린 바대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섬 독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독도 전문 기자분들과 전문가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독도의 위치와 독도에서의 생활 모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와 생활 모습을 연구하시는 박지우 이지아 전문가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섬입니다.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죠. 서도하고 동도입니다. 서도는 높이가 168.5m고 제 키의 약 110배, 둘레는 2.6km, 약 1710배입니다. 동도는 높이 98.6m, 약 64배, 둘레는 2.8km, 1842배. 서도에 비해 높이가 낮고 면적이 좁지만 둘레가 크고 경사가 적습니다. 날씨는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영중 기온의 차가 크지 않고 비의 양도 계절이 따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안개도 자주 끼고 흐리고 비와 눈이 오는 날이 많아서 1년 중에 날씨가 맑은 날은 약 45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1년 평균은 53.6도로 플로리다 날씨로 치면 춥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지아 기자님, 독도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예, 현지 주민 김신현 씨, 관리 직원 2명, 독도 경비대원 20명, 등대 관리원 3명이 살고 있고요. 하루에 약 5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서도 중에 동도에는 독도 경비대원들이 지내는 숙소가 있고요.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석측장, 헬리콥터를 위한 헬기장, 954년에 설치한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안테나도 있어서 텔레비전, 전화, 인터넷 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서도에는 주민 숙소를 물을 마시기 위한 시청과 등반을 할 수 있는 등반로가 있습니다. 독도를 방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독도는 울릉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성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배를 타고 동도에 갈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 독도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전문가 이지환, 황윤희, 서지민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독도 관련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역사 기록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독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리 전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올랜도 정부 기록물들에는 독도에서 시행된 정책이나 사건들 있어요. 이것은 옛날부터 독도는 우리나라 땅에 부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면 1454년에 세종실록 지리지, 1707년, 70년 독도 국문헌비고 등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의 고종하제가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이번에 일본의 기록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역사 기록물은 반대로 일본의 기록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821년 일본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향 밖에 있다고 적혀 있어요. 1693년 일본 에도 막부가 일본 독도리관에 보낸 문서에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밖에도 1877 태종 관질련 등에로 다른
문서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1900년에는 대한제국정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름이지요, 7년째 41호를 통해 독도가 울릉도의 땅이라고 반복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도 일본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1903년에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때 독도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독도에서 러시아 군함을 명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했죠. 패망 후에 일본과 연합국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은 한국에 침략했던 일본이 한국 땅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약 제2조에는 일본은 한국을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검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약문에 독도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고 여전히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3,000개나 되는 섬의 이름을 다 적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적힌 제주도와 울릉도, 공문도는 한국의 3,000개가 넘는 섬들 제주 중에 예로 적은 것입니다. 독도가 직접적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가안이라고 할 수 없지요. 아, 그렇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독도의 풍부한 천연 자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의 천연 자원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박지우, 서지민 선생님들께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독도 주변은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고 있죠. 그래서 독도 일대 진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여기를 독도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꽁지, 방어, 복어, 가자미, 오징어, 전복, 소라, 해삼, 새우, 성게 등이 아주 다양하고요.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도 있습니다. 또한 동식물 플랑크톤도 다양합니다. 독도에서는 사철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독도에서 살 수 있는 나무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한 100년 이상 이곳을 지켜왔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5일에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8호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체 천연스입니다. 영어로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이지요. 불타는 얼음이라는 벌칭이 있는 이 고체 천연 가스는 약 6억 톤가량이 이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고체 천연 가스는 미래 청장 자원으로 주요 선진국의 재발 연구 대상으로 주문받는 자원입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바로 독도의 해양 장류의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거치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가 독도의 역사, 위치, 생활 모습 및 자연환경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독도의 역사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참 많고 중요하고 아픈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할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나 한국의 소중한 땅으로 있어온 사랑스러운 독도가 이제는 일본이들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에는 독도의 주인으로서 한국의 독도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 경찰이 독도에 살면서 항상 경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군인들이 독도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은 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도 관리, 바다 자원이나 천연 자원 관리, 외국인 어업 위반 관리에 관한 법 등등 다양하지요. 네 번째는 등대와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한국 국민이 독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가 한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중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우리들이 항상 독도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독도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